조선별난사 최석정의 예기류편을 불태워 노론정권을 확립한 경인왕국. 경인왕국은 숙종 36년인 1710년에 영의정 최석정 등 소론의 일파가 조정에서 축출된 사건으로 최석정이 소론의 영수로 내의원 도제조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병환의 시약을 잘못한 책임으로 최석정이 삭직되고 노론인 이어가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갑술왕국으로 진출한 정치 집단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서인이라 할 수 있지만 내부에는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론이 우세한 가운데 노론이 일부 있는 형세로 갑술왕국 이후 약 15년간은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보다는 공존의 분위기가 강해 이후 등장하는 탕평정국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붕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한 정국 운영은 나타나지 않았고 국왕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탕평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탕평론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 붕당을 골고루 균형 있게 등용해야 한다는 박세체의 조제보암론과 붕당을 묻지 말고 능력에 따라 등용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극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색으로는 소론 계열이지만 당색보다는 실무 관료 성향이 강한 남구만과 최석정 같은 인물들이 숙종의 의지에 부응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갔습니다. 노론 가운데 이들과 성향이 유사한 신원과 이유 등이 정국 운영에 참여하면서 청류로 불리는 노론과 소론 일부의 시비분별론자들이 비판적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집단이 노론과 소론 내부에서 각각 더 작은 집단으로 분기하면서 다시 사상과 이념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정치 운영론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밑에 잠재되어 있던 정치 운영론을 둘러싼 대립이 표출된 것이 숙종 36년에 최석정의 예기류편을 불태운 일입니다. 현실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소론 정치가 최석정. 최석정의 초명은 성만, 호는 명곡 또는 존화, 자는 여화, 본관은 전주로 병자호란 때의 주화론을 주장하고 영의정까지 역임한 최명길은 그의 조부가 됩니다. 현종 7년인 1666년에 진사가 되고 1671년 정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한 후 승문원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1687년 선기옥형 제작에 참여한 이후 이조 참판,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1701년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장희빈의 사사를 반대하다 충청도 진천에 부처되었고 이후 모두 8번에 걸쳐 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숙종대 전국의 중심에서 활약했습니다. 최석정이 소론의 입지를 지킨 정치가라는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실록의 졸기인데 노론이 주도한 숙종실록의 졸기와 소론이 주도한 숙종실록 보궐정오의 졸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론 세력이 주도해 편찬한 숙종실록은 최석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소론이 주도해 숙종실록을 보완한 숙종실록 보궐정오의 기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11월 1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1715년 청강희 54년 판중주부사 최석정의 졸기. 판중주부사 최석정이 졸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극한 슬픔으로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었다 하고 이어 예장 등의 일을 속히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최석정은 성품이 바르지 못하고 공교하며 경솔하고 천박하였으나 젊어서부터 문명이 있어 여러 서책을 널리 섭렵했는데 스스로 경솔에 가장 깊다고 하면서 주자가 편집한 경서를 취하여 변란시켜 삭제하였으니 이로써 더욱 서론에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번 태사에 올랐으나 이를 처리함에 있어 전도되고 악명된 일이 많았으며 남구만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그의 언론을 조술하여 명분과 의리를 함부로 전도시켰다. 숙종실록 보궐정오 56권 숙종 41년 11월 1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1715년 청강희 54년 판중주부사 최석정의 졸기. 판중주부사 최석정이 졸했다. 최석정은 자가 여아이고 호가 명곡인데 문충공 최명길의 손자이다. 성품이 청명하고 기상이 활약하고 단아했으며 총명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어려서 남구만과 박서채를 따라 배웠는데 이치를 분별하여 깨달아 12세이니 주역에 통달하여 손으로 그려서 도면을 만드니
세상에서 신동이라 일컬었다. 신사년에 3번 처자를 올려 미움받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으니 조태채가 매복에서 대신에 풍도가 있다고 했다. 최석정의 사상 형성에서는 성혼의 항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석정은 박세채 남구만 등 소론 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이들과 행로를 같이 했습니다. 최석정은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가계의 양명학 전통을 이었는데 최명길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압송당하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왕양명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최석정도 양명학에 상당한 조예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며 예학에도 해박해 예기류편을 저술하기도 했지만 주자의 주석과 어긋났다고 불태워진 것을 보면 당시 보편적 흐름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석정의 경세관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경향은 현실 가능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 한 점인데 특히 제시한 정책들은 이조판서와 우의정, 좌의정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인환국 이후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한 최석정은 판중 추부사로 진천에서 말년을 보내는데 1711년 7월 최석정이 시골에서 병이 중하다는 말에 숙종은 어휘를 보내기도 합니다. 1712년 부인 경주희 씨가 사망해 청주에서 장사를 지냈고 1714년 윤증 사망 후 최석정이 지은 제문이 송시어를 비판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최석정도 숙종에게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1715년 3월에도 송시어를 비난했다고 권상하에 탄핵을 받았고 7월에 한양 근교에 미사로 왔으나 11월에 사망했습니다. 경인환국의 발단과 전개 1708년 3월 경연에서 절작통편 강독중 소북계열의 임수관이 제왕의 방법에는 절실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소론 이인엽이 편들자 노론의 이관명이 주자를 망령되게 논평한다며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작통편은 송시열이 퇴계의 주자서절이요 정경세의 주문작해를 합하고 주자의 글을 추가해 편찬한 책입니다. 숙종은 삼정승의 자문을 받았는데 좌의정 이유와 우의정 서종태는 그대로 강하기를 청했으나 최석정의 의견에 따라 일부는 진강하지 않도록 결정을 합니다. 1709년 1월 동부승지 이관명이 예기류편의 문제를 비판하며 최석정이 제주를 뽐내려는 오만의 결과가 성인을 모함하고 현인을 업신여겼다며 박세당의 사변록에 견주며 배척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최석정은 이관명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마다 해명하며 면직해달라는 상고를 올리나 숙종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유시를 하지만 이후에도 정쟁은 악화되며 성균관 노론 유생들 및 지방 유생들의 상소도 빗발쳤습니다. 최석정도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밝히며 사직을 요청했으나 숙종의 신임은 변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석정은 1709년 10월에 8번째로 영의정에 제수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중심에 있던 최석정이 10년 전에 대학과 중용 및 효경 등 경전들에서 예에 관계되는 내용을 발췌재 정리해 예기류편을 편집했는데 숙종 35년에 이것이 경연의 교재로 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노론 계열의 관료들과 지방의 유생들까지 광범위하게 들고 일어나 예기류편이 주자를 경시하고 주자의 학설에 어긋났다며 그 판각을 불태워 버리라고 1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숙종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회복이 더디자 숙종은 과민해졌으며 다음해 1월까지 낳지 않자 도제조를 겸하고 있던 최석정을 문외 출송시켜버립니다. 숙종실록 48권 숙종 36년 1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710년 청 강희 49년 야권의 세제조를 삭탈관작하여 문외 출송케 하다. 곧 여러 의원들을 불러 하교하기를 도정의 천추를 내가 어찌 좋아서 하겠는가. 빈청의 차대도 또한 까닭없이 패하여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석정은 문우하는 즈음에 그저 소홀하게 여겨 병판을 패초하여 도정을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하였고 또 서종태가 오랫동안 등대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전부터 논의로서 서로 공격하고 대정이 천추되어 2, 3월이나 8, 9월 후에 많이 거행하였는데 지금은 수령을 전취하여 먼저 차출하였으니 무슨 시급한 일이 있다고 급급하게 거행할 것을 청하였는가. 전후에 야관 제조인 남구만 민진후 조태채 외에는 마음을 다하여 보호하는 자가 있는지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나가서 이로써 제조의 무리에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정은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이며 전체는 조선조 때 관리들이 근무 성적을 하로 평정하던 법으로 상이면 최, 하이면 전이라 한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숙종은 초기에는 이런 노론의 행태를 예서를 핑계로 소론의 중심 인물인 최석정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최석정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은 노론은 파직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려 결국 최석정은 파직되었는데 영의정 최석정을 판중 추부사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고 노론이어를 영의정 김창집을 우의정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나 노론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판단하고 예기류편의 판본을 헐어버리고 삭탈관직하도록 아뢰어 숙종의 허락까지 받아냅니다. 숙종실록 48건 숙종 36년 3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710년 청 강의 49년 예기류편의 판본을 헐어버리고 윤회를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하다. 정원 이교하기 아래기를 주자가 일생 동안 공부한 것은 오로지 중용대학 두 편에 있었으니 말하게 존신하는 도리에 있어서 감히 망령되이 변동하는 일이 있지 않았는데 분류하여 편집한 책자는 한결같이 임의로 천작한 소견을 가지고 사사로이 스스로 찢어발겨서 정물을 올리고 내리며 장구를 뒤바꾸어 놓았고 성악을 배치하면서 사설을 자행하고는 인하여 중회에 간행하여서 법강에 참고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사문의 큰 변고이고 세도의 깊은 근심입니다. 힘껏 배척을 더하여 경서를 존신하고 도리를 지키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빨리 예기류편의 판본을 헐어 없으도록 영하소서. 청컨대 사판에서 삭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논한 바가 이미 엄정한데 어찌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맨 끝에 일과 아울러 아랫바에 위고하라 하였다. 1710년 4월에는 예조에서 예기류편 1045책을 소각해버렸는데 이것은 주자에게만 고착되어 사상적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후기 조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전국의 주도권은 어느 정도 노론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소론을 밀어내고 노론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환국으로 보아 경인환국으로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최석정 개인의 저술에 국한된 문제였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이념적 정치적 대립도 그리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경인환국으로 교체된 정치 집단의 규모나 환국 후에 흔히 따르는 상대당에 대한 보복적 처벌의 강도 역시 여타 환국들에 비하면 매우 약한 편이었으며 노론의 전국 장악도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인환국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노출되기 시작한 노론과 소론 사이의 이념적, 정치적 대립의 요인들은 숙종 말년으로 가면서 전면으로 표출되어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을 야기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최석정의 예기류편을 불태워 노론 정권을 확립한 경인환국이었습니다.